황혼의 문턱에 들어서면 우리는 종종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이제 모든 열정은 지나간 예시약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늘어가는 주름과 희끗해진 머리카락을 보며 내면의 불꽃조차 사그라들었다고 단정짓기도 하죠. 하지만 의학적인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몸 안에 흐르는 생명의 강물은 멈추지 않았으며 단지 다시 흐를 수 있는 올바른 물꼬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같은 여성으로서 여러분과 아주 은밀하고도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움이 아닌 우리 몸을 돌보는 치유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 한구석에 설명할 수 없는 적적함이나 불면의 밤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래에 인사를 남겨주세요. 우리는 지금부터 그 해답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할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중년 이후의 여성분들을 만나다 보면 갱년기를 지나며 급격히 변해버린 몸과 마음 때문에 당혹스러워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특히 남편과의 사별이나 혹은 각방 생활 등으로 인해 정서적, 신체적 교감이 단절된 상태에서 오는 깊은 고독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사회적 시선은 나이든 여성이 자신의 몸을 탐구하고 위로하는 것에 대해 점잖지 못하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낡은 고정관념을 의학의 이름으로 깨뜨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사랑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기분 좋은 감각을 느끼고 싶은 본능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모두 떠나고 빈 둥지에 남겨진 지금이야말로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느라 돌보지 못했던 나의 몸, 나의 감각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위로는 단순한 쾌락 추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뇌내 호르몬을 활성화하여 노년기 우울감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아주 훌륭한 자가 치료 행위입니다. 우리가 기분 좋은 감각에 몰입할 때 뇌에서는 엔돌핀과 도파민 같은 천연 진통제이자 행복 호르몬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호르몬들은 나이 들며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만성 통증을 완화해주고 불안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규칙적으로 자신의 몸을 사랑해주고 감각을 깨우는 여성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혈색이 맑고 표정에 생기가 돌며 훨씬 더 젊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혈류순환이 개선되면서 피부 세포의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하게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죄책감은 내려놓으세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응답하는 것은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겠다는 숭고한 자기 선언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20대, 30대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에스트로겐의 감소로 인해 점막은 얇아졌고 탄력은 줄어들었으며 외부 자극에 훨씬 민감하고 취약해졌습니다. 따라서 젊은 시절의 기억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자극적인 방법들을 그대로 따라 했다가는 오히려 몸에 상처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원칙은 청결과 부드러움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시기에는 아주 작은 세균의 침입도 큰 염증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손을 이용해 자신을 위로할 때는 손톱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일 아트를 하여 화려하고 긴 손톱은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우리 몸의 가장 연약한 곳을 탐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손톱 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박테리아가 서식하고 있으며 날카로운 끝부분은 건조해진 점막에 미세한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상처들이 세균 감염의 통로가 되어 지렴이나 방광염 같은 귀찮고 고통스러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니 항상 손을 깨끗이 씻고 손톱을 단정히 하는 것이 사랑의 첫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자세 중 하나는 다리를 자연스럽게 오픈하여 골반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하체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하여 감각을 더 깊이 느끼게 해줍니다. 이때 굳이 옷을 다 벗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드러운 면 속옷을 입은 채로 그 위를 지그시 누르거나 문지르는 방식은 직접적인 마찰이 주는 따가움이나 자극을 줄여주면서도 충분한 안정감을 줍니다. 마치 소미불처럼 포근하게 감싸
않는 듯한 간접적인 자극은 감각이 예민해진 중년 여성에게 훨씬 더 안전하고 기분 좋은 경험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샤워 중에 물줄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뜻한 물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돕는 훌륭한 매개체입니다. 하지만 샤워기 헤드를 사용할 때도 의학적 주의가 필요합니다. 너무 강한 수압을 직접적으로 분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소중한 곳에는 외부의 나쁜 균을 막아주는 유익한 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 물줄기로 내부까지 씻어내려다 보면 이 유익균들까지 모두 씻겨 내려가 질 내부의 산성도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이는 성벽을 지키는 병사들을 모두 내쫓는 것과 같아서 오히려 세균 감염의 무방비 상태가 되게 만듭니다. 따라서 물줄기는 반드시 부드럽게 조절하여 직접적인 타격보다는 주변을 흐르며 마사지하듯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온도 또한 처음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맞추어 화상을 입거나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 몸을 다루는 손길은 마치 가피연한 꽃잎을 만지듯 섬세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손목이나 어깨 관절이 좋지 않아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때 안전성이 검증된 실리콘 소재의 보조 도구들은 훌륭한 파트너가 되어줍니다. 진동을 통해 힘들이지 않고도 감각을 깨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절대 딱딱하거나 뾰족한 물건 혹은 본래 용도가 아닌 생활용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베개나 가구 모서리 등에 강하게 엎드려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해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를 소위 압박자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의학적으로 권장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골반뼈와 연약한 조직들이 장기간 강한 압력에 눌리게 되면 혈액순환이 차단되어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고 무엇보다 감각신경이 둔해지는 불감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강한 자극에만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부드러운 터치나 섬세한 교감으로는 아무런 느낌도 받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감각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던 감각을 섬세하게 깨우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렬한 폭발이 아니라 잔잔하게 스며드는 따스한 온기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육체적인 배설이 아닙니다. 내 몸의 어디가 기분 좋은지, 어떤 속도와 강도를 좋아하는지 스스로 대화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여성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심리적 안정감은 불면증 치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의학 연구들이 오르가슴 후 분비되는 프롤락틴과 옥시토신이 깊은 수면을 유도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면제에 의존하기보다 내 몸이 가진 자연 치유력을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마음의 문을 더 활짝 열고 심리적인 죄책감을 완전히 씻어내는 방법과 건조증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팁들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아름답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마음은 충분히 열려 있고 준비가 되었는데 정작 몸이 그에 따라주지 않아 당황스럽거나 오히려 고통스러웠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갱년기 이후에 여성들이 저를 찾아와 가장 많이 호소하는 신체적 어려움이 바로 건조함입니다. 마음은 20대 청춘 못지않게 뜨거운데 몸은 마치 가을 가뭄을 맞은 돼지처럼 메말라 버려 작은 마찰에도 쓰라림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의학적으로 이를 위축성 지렴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점막이 얇아지고 분비물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통증을 그저 내가 늙어서 주책이다 라며 참고 넘기거나 아예 시도조차 포기해버리는 원인으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얼굴이 건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좋은 보습 크림을 듬뿍 발라 주름을 예방하고 수분을 공급하지요. 우리의 소중한 그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적인 샘물이 말랐다면 의학의 도움을 받아 인공적인 수분을 공급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처방입니다. 이때 가장 훌륭한 조력자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보습 윤활제, 흔히 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제품 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의학적인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세대에서는 예전의 습관대로 베이비 오일이나 바세린 같은 지용성 제품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금하셔야 할 행동입니다. 기름 성분은 물에 잘 씻겨 나가지 않고 점막에 끈적하게 남아 모공을 막거나 혐기성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오일류의 사용은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수용성, 즉 물을 베이스로 한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수용성 젤은 물에 쉽게 씻겨 나가며 체액과 가장 유사한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어 몸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약국이나 전문 매장에서 구매하실 때는 글리세린이 너무 많이 함유되지 않은 산성도가 약산성으로 맞춰진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을 마치 안구 건조증이 있을 때 인공 눈물을 넣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충분한 양의 윤활제는 마찰로 인한 미세한 상처를 예방하고 통증을 쾌락으로 전환해주는 마법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만약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통증이 두려워 망설여지신다면 아낌없이 젤을 사용하여 미끄러지듯 부드러운 감각을 먼저 경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통증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편안함과 즐거움이 깃들 수 있으니까요. 또한 이 과정은 단순히 쾌감을 느끼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중요한 근육을 단련하는 재활 훈련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여성들이 말 못할 고민인 요실금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기침하거나 크게 웃을 때 나도 모르게 소변이 새어나오는 증상은 자존감을 크게 떨어뜨리죠. 그런데 주기적인 자가 위로 행위가 골반저근이라는 근육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골반저근은 자궁과 방광장을 밑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해먹 같은 근육입니다. 우리가 기분 좋은 절정에 도달하는 순간 자궁과 골반 주변의 근육들은 리듬감 있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헬스장에서 땀 흘려 운동하는 것과 맞먹는 강도로 골반저근을 단련시켜줍니다. 즉, 규칙적인 사랑의 대화는 요실금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아주 즐겁고 효과적인 물리치료인 셈입니다. 혈액 순환 측면에서도 살펴볼까요? 우리 몸의 혈관은 사용하지 않는 길은 점점 좁아지고 폐쇄됩니다. 골반 주변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 생식기 노화는 가속화되고 감각은 더욱 무뎌집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집중하여 흥분을 느끼게 되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혈액이 골반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 풍부한 혈액은 산소와 영양분을 가득 싣고 가서 메마른 조직에 생기를 불어넣고 신경세포들을 깨워줍니다. 마치 오랫동안 방치되어 잡초가 무성했던 정원에 다시 물기를 트고 햇볕을 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 행위를 남사스러운 일이 아닌 내 몸의 장기 기능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건강관리의 일환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나도 요실금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한번 시도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시작입니다. 이제 마음의 짐을 조금 더 덜어내볼까요?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규범이라는 틀 속에서 정작 나라는 여자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죠. 특히 성에 대한 이야기는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금기시되었던 시대를 살아오셨기에 스스로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에 대해 막연한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 늙어서 무슨 남편도 없는데 이런 내면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들려올 때면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머님, 식욕이 있어서 맛있는 음식을 찾아 먹는 것이 죄가 아니듯 수면욕이 있어서 잠을 자는 것이 죄가 아니듯 선욕 또한 신이 주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 에너지입니다. 오히려 이 에너지를 억누르고 부정할 때 화병이 생기고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행위는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랑입니다.
파트너가 없어도 혹은 파트너가 기능을 하지 못해도 우리는 스스로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에 대한 배신도 아니며 품위를 잃는 행동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욕구를 건강하게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은 여성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너그럽고 따뜻한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자존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몸의 주인이 되어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스스로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존감이 피어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거울을 보며 내 몸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그리고 너는 여전히 아름다워. 라고 말이죠. 다음 파트에서는 이렇게 몸과 마음의 준비를 마친 여러분이 실전에서 부딪힐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상황들, 예를 들어 절정에 도달하는 것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중독에 대한 걱정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탐험되지 않은 신비로운 보물지도와 같습니다. 그 지도를 펼쳐볼 용기가 생기셨나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는 또 하나의 고민은 바로 예전 같지 않다는 좌절감입니다. 마음 먹고 큰 용기를 내어 시도해 보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도달점에 이르지 못하거나 그 과정이 너무 지루하고 힘들게만 느껴져서 중간에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곧바로 나는 이제 여자로서 끝났구나 하는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도 능력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뇌과학과 생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노화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신경 전달 속도의 변화일 뿐입니다. 우리의 신경계도 나이가 들면 전선이 낡아지듯 신호를 전달하는 속도가 조금씩 느려집니다. 20대에는 뇌에서 기분 좋다라고 느끼는 신호가 빛의 속도로 전달되었다면 60대 이후에는 그 신호가 우회도로를 거쳐 천천히 도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혈액순환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반응이 몸에 나타나기까지는 젊은 시절보다 2배 혹은 3배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반응 지연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서두르려고 하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습니다. 교감신경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할 때 나오는 신경인데 이 신경이 활성화되면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그 감각의 문은 굳게 닫혀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이완할 때 나오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야 비로소 몸이 열리고 감각이 깨어납니다. 그러니 빨리 끝내야지, 왜 안 되지 하며 자신을 다그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패스트푸드처럼 허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음미하는 슬로푸드를 즐기는 시간으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목표를 꼭 절정이라는 산 정상에 두지 마세요. 산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고 해서 그 등산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숲의 향기를 맡고 바람을 느끼며 걷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 몸에는 충분한 힐링이 됩니다. 따뜻한 온기가 하복부에 머무는 느낌, 혈액이 도는 찌릿한 느낌만으로도 우리 뇌는 충분히 보상을 받습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꼭 폭발적인 절정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부드러운 자극이 지속되는 플라토 단계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옥시토신은 충분히 분비됩니다. 그러니 결과에 집착하여 노동하듯 몸을 혹사하지 마시고 그저 나를 쓰다듬고 아껴주는 그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시길 바랍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거나 은은한 향초를 켜두는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뇌의 긴장을 푸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조금 더 민감하고 깊은 주제인 중독과 빈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7순이 넘으신 한 어머님이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나이 먹고 노망이 났나 봅니다. 일주일에 2-3번씩이나 이런 생각이 나고 하고 나면 또 하고 싶으니 제가 색정광이 된 건 아닐까요? 스스로를 혐오하며 괴로워하시는 그분의 손을 잡고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그만큼 건강하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사회는 노년의 성적 욕망을 뭔가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것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식욕이 왕성하면 소화기관이 튼튼한 것이듯 성적 에너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생명력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중독이라는 진단은 그 행위 때문에 일상생활이 파괴되거나 대인 관계가 끊어지거나 건강을 해치는 경우에만 내려지는 것입니다. 단지 자주 한다고 해서 혹은 그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중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퇴 후 무료한 일상 속에서 도박이나 알코올 약물 같은 파괴적인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통해 안전하게 도파민을 얻는 것은 뇌 건강을 위해서도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의학적 한계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막이 약하기 때문에 너무 잦은 빈도는 물리적인 상처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원하더라도 몸이 쓰라리거나 붓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잠시 쉬어가라는 몸의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며칠간 휴식을 취하며 점막이 회복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횟수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든 매일이든 내 몸이 피로하지 않고 다음 날 아침에 개운하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맞는 적정 빈도입니다. 오히려 너무 억지로 참는 것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혈압을 올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을 막으면 둑이 터지듯 욕구 또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치매 예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뇌에는 우리 몸의 각 부위를 담당하는 감각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손을 많이 쓰면 뇌의 손 담당 구역이 발달하듯 생식기 주변의 신경을 자극하면 뇌의 해당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각 입력이 줄어들면 뇌세포도 점차 퇴화하게 되는데 주기적인 자극은 뇌세포를 깨우고 신경회로를 연결하여 뇌가 늙지 않도록 돕습니다. 즉, 이 은밀한 취미 생활이 사실은 뇌를 위한 아주 훌륭한 인지 활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쾌락을 좇는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뇌와 신체 기능을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현명한 어른이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자책 대신 내 몸이 아직 이렇게 생생하구나 하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혼자만의 정원을 가꾸는 것이 즐거워질수록 혹시나 현실의 관계, 즉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은 반대로 남편은 전혀 생각이 없는데 나만 이러는 것 같아 억울하고 외로운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지요. 혼자 하는 사랑과 함께하는 사랑 사이의 균형, 그리고 그 간극에서 오는 심리적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야 할지는 우리 시니어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숙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가 위로를 통해 얻은 활력으로 남편에게 더 상냥해졌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남편의 무능력함이 비교되어 더 화가 난다고도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감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섬세한 감정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우리를 더 품격 있고 아름다운 노년으로 이끌어주는지 그 감동적인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여행은 이제 가장 따뜻한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저와 함께 걸어주시겠어요? 홀로 피워낸 꽃향기가 결국은 집안 전체를 은은하게 채우듯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여성이 배우자에게도 더 너그러울 수 있다는 사실은 심리학적으로 매우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머님들이 남편에게 섭섭함을 토로하십니다. 영감은 이제 힘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나만 이렇게 주책맞게 구는 것 같아 비참해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생체 시계는 서로 다른 속도로 흘러갑니다. 남성들은 혈관 질환이나 전립선 문제로 인해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한 심리적 위축감 때문에 오히려 아내를 멀리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아내가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남편에게만 투사하고 요구한다면 남편은 그것을 비난이나 압박으로 느껴 더욱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게 됩니다. 관계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아내가 스스로 자신의 몸과 대화하며 부족한 부분을 지혜롭게 채우고 정서적 만족감을 얻어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번진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당신이 해주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라는 여유로운 태도는 남편에게서 수행불안이라는 무거운 짐을 덜어줍니다. 남편을 원망의 대상이나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늙어가는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안쓰럽고 고마운 동반자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스로 행복을 찾은 후 남편에게 끓여주는 된장찌개 맛이 달라졌다고 농담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 잔이 넘쳐 흘러야 비로소 타인의 목마름도 적셔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배우자에 대한 배신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게 지켜주는 지혜로운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교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혼자 탐험하며 알게 된 내 몸의 비밀 지도를 남편에게 조금씩 공유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보 거창한 것은 필요 없어요. 그저 여기를 따뜻한 손으로 천천히 쓰다듬어 주니 참 좋더라고요. 라고 부드럽게 가이드해 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격렬한 행위보다는 서로의 천을 느끼고 살결을 비비는 스킨십, 그 자체에서 오는 옥시토신의 힘이 훨씬 큽니다. 스스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디가 아픈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자신의 전문가가 되어야 파트너에게도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 관계의 제2막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곁에 아무도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절대 외로워하거나 초라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파트너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은 내 기분을 상하게 하지도 않고 거절하지도 않으며 언제나 내가 원하는 가장 따뜻한 방식으로 나를 안아줄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홀히에 이르러 비로소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롯이 나 스스로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성적 자립을 이룬다는 것은 굉장한 성취이자 축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닐까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일이 가장 달콤하게 익었을 때 향기가 진동하듯 우리 몸도 비록 껍질은 주름지고 탄력을 잃었을지언정 그 안에서 흐르는 감각과 감정의 깊이는 젊은 날의 그것보다 훨씬 더 농밀하고 풍요롭습니다. 그 소중한 에너지를 부정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마시고 생이 다하는 날까지 소중하게 가꾸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의학적 지식과 함께 전해드린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죄책감을 씻어내고 닫혀있던 방문을 열 수 있는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안전하게, 청결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여러분은 여전히 여자이고 여전히 아름다우며 여전히 뜨거운 생명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적적한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시니어들을 위한 건강하고 품격 있는 성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혹시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이나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이 있다면 익명으로라도 좋으니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나이 들미 서글픔이 아닌 새로운 자유의 시작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닥터였습니다.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